먼저 평범한 명함 크기의 종이를 서너 장 준비한다. 사무실이든 집이든 자신의 방이든 아무도 없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자신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 만약 자신이 가장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답이 떠올랐다면 준비해둔 종이 한 장에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적어라. 취직,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돈, 새 집, 이런 식의 한두 마디면 충분하다. 남은 종이에도 똑같은 단어를 써 넣어라. 다 끝나면 한 장은 지갑이나 핸드백에, 다른 한 장은 침대 옆이나 머릿맡에, 또 다른 한 장은 거울이나 화장대에, 나머지 한 장은 책상 앞에 붙인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루 종일 여기저기서 마주치게 되는 그 글귀를 통해 그에 대한 마음의 이미지를 항상 간직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하루 중에서도 집중력이 가장 좋은 시간대인 잠들기 직전이나 아침에 막 깨어났을 때 마음의 그림을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그 두 번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욕망을 자주 시각화하면 할수록 그것을 실현하는 것도 더욱 빨라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짐작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을 잠재의식에 맡기면 그것 스스로 움직여서 우리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길을 만들어준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데서 도움을 받게 되고 예상치 못한 때에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혹은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만나자고 하거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 밖에도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런 때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침대 옆에 항상 종이나 연필을 준비해 두어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한밤중에 떠오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때그때 적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여러 해 전에 내가 아직 마음의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어느 회사의 중력을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은 아침에 출근하면 언제나 책상에 앉아 여러 장의 메모지를 호주머니에서 꺼내 훑어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거기에는 다양한 광고 매체에 관한 논평, 세일즈 전략 구상, 새로 구입해야 할 것들이나 새롭게 재편해야 할 조직 체계 등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아이디어였다. 앞서 말했던 것 중에 사무실에 사진이나 모토, 슬로건, 흉상 등을 갖다 놓는 중력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면 메모를 하는 것도 그와 똑같은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다만 메모법이 훨씬 더 집약적인 방법이다. 내가 어느 회사의 부사장으로 있던 때의 일이 생각난다. 그때 나는 회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 마음의 기술을 활용했다. 먼저 전 직원에게 반원형으로 마주보고 앉도록 지시한 뒤 종이와 연필을 준비하라고 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내 말을 받아 적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종이에 쓰라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모두 어처구니 없어 했지만 나는 내 말대로 하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몇몇 젊은 직원들은 실실 웃으며 내 말대로 하지 않았으나 나이 든 직원들은 내 태도가 너무나 진지하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내 말대로 희망사항을 썼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짧게 말했다. 여러분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다면 내 말대로 하십시오.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 직업을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될 테니 말이오. 그러자 그들이 내 말을 따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에게 자신이 쓴 내용을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회합이 끝난 후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와 아까웃어서 죄송하다며 정중히 사과했다. 아니, 괜찮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 차라고 쓰기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후 그 젊은이는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나를 찾아와서는 잠깐 집 앞으로 나와달라고 했다. 밖으로 나가보니 주차장에 번쩍거리는 그의 새 차가 놓여 있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나는 그날 회합에 참석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자신이 종이에 쓴 것을 얻었느냐고 물었다. 놀랍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상태였다. 어떤 사람은 어떤 외국인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어 했는데 실제로 결혼까지 해서 귀여운 두 아이까지 낳았다. 또 다른 사람은 꽤 큰 금액을 종이에 썼는데 그도 원하는 만큼의 큰 돈을 벌었다. 해변의 별장을 원했던 사람도 있었고 더 좋은 집을 원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모두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간이 흐르면서 매달 평균 이상의 돈을 벌어들여 동종업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안녕하세요, 인생닥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메모법에 대한 것입니다. 신념의 마력에서는 메모법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크게 강조하는데요. 이 메모법을 실제로 해본 결과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집안, 여기저기나 차 안에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메모하여 붙여놓고 계속 보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잠재의식 깊숙이 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잠재의식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메모법은 전혀 어렵지 않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니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한 당신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